정말 눈부시게 빛나던 문명이 있었는데 이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심지어 수백 년 동안 기록이 아예 사라져버린 시대. 이게 바로 그리스 암흑시대입니다. 오늘은 이 극적인 붕괴가 역설적이게도 어떻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탄생시켰는지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이 암흑시대라는 말 되게 강렬하잖아요. 이걸 처음 쓴 사람이 바로 페트라르카라는 학자입니다. 원래는 고대 로마의 영광이 사라진 시대를 보고 한 말인데 그만큼 모든 게 사라지고 뭐랄까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느낌을 주죠. 정말 그랬을까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과연 이 시대가 정말 이름처럼 그냥 어둡기만 한 잃어버린 시대였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우리가 아는 그 찬란한 고대 그리스 문명을 피워내기 위해 꼭 필요했던 뭐랄까 일종의 용광로 같은 시간이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기 전, 그러니까 암흑시대가 오기 바로 전의 세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기원전 1200년 이전의 지중해 세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케네, 미노아, 히타이트 같은 강력한 제국들이 서로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지중해를 통해서 엄청나게 활발하게 교역을 했고요. 웅장한 궁전은 기본이고 심지어 선형 비문자라는 자신들만의 글자를 사용해서 모든 경제활동을 꼼꼼하게 기록할 정도로 정말 고도로 발전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찬란했던 세상이 정말 믿을 수 없을 만큼 순식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불과 한 세대, 아니 그보다 더 짧은 시간 안에 이 위대한 왕국들이 그냥 증발하듯 사라져버린 거예요. 지중해 세계 전체가 그야말로 개혼란에 빠졌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학자들은 보통 한 가지 원인 때문은 아니라고 봐요. 말 그대로 퍼펙트 스톰처럼 온갖 재앙이 동시에 덮쳤다는 거죠. 한번 보세요. 몇십 년 동안 계속된 끔찍한 가뭄 때문에 먹을 게 부족해졌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저기서 거대한 지진이 땅을 흔들었어요. 사회는 불안해지고 또 외부에서는 이른바 바다민족 같은 정체불명의 집단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모든 문명을 먹여 살리던 교역망이 완전히 끊겨버린 거죠. 이러니 아무리 강력한 제국이라도 버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점을 좀 바꿔볼게요. 화려했던 궁전들은 폐허가 되고 북적이던 교역로는 끊겼습니다. 그 이후 사람들의 삶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바로 와 닿으실 겁니다. 보세요. 문자를 쓰던 사회가 글자 없는 문맹 사회가 됐고요. 거대한 궁전 대신 작은 농촌 마을만 남았습니다. 국제무역은 꿈도 꿀 수 없었죠. 그냥 자기 동네에서 나는 걸로 먹고 사는 수준으로 돌아간 거예요. 인구도 급격하게 줄었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것 중에 가장 충격적인 건 바로 글자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겁니다. 네, 정말이에요. 미케네 시대에 쓰던 그 복잡한 선형 비문자가 그냥 완전히 잊혀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자를 쓰고 읽을 줄 알았던 소수의 지배계층, 서기들이 사회가 무너지면서 통째로 사라져버렸기 때문이죠. 결국 그리스는 수백 년 동안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못하는 말 그대로 역사에서 지워진 시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이야기가 여기서 절망으로 끝나면 재미가 없겠죠? 놀랍게도 모든 것이 파괴된 바로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싹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암흑이 어떻게 새로운 빛을 준비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정말 흥미로운 건 기술적인 혁신이 바로 이 최악의 위기 속에서 시작됐다는 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청동을 만들려면 굴이랑 주석이 꼭 필요한데 이걸 수입해오던 교역로가 다 끊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을 찾아야만 했던 거죠. 그때 눈에 들어온 게 바로 철이었습니다. 철은 청동보다 훨씬 단단한 데다 무엇보다 그리스 땅 어디에서나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었거든요. 필요가 발명을 낳은 셈이죠. 이렇게 그리스는 자연스럽게 철기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치 시스템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거대한 왕국이 사라지니까 처음에는 바실레우스라고 불리는 작은 마을의 족장들이 그 지역을 다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족장 한 사람의 힘이 아니라 그 지역에 힘 좀 있는 가문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불레라는 일종의 귀족 평의회로 권력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점점 더 발전해서 마침내 우리가 아는 고대 그리스의 상징, 바로 폴리스, 즉 도시 국가라는 아주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정말 이 폴리스의 탄생이야말로 암흑시대가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의 왕이 모든 걸 결정하던 거대한 제국이 사라진 그 빈자리에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작지만 독립적인 공동체가 들어선 거니까요. 이게 바로 훗날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의 뿌리가 되는 아주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암흑시대 동안 이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 새로운 정치 체제,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떻게 그 눈부신 고전기 그리스의 황금시대를 열게 됐을까요? 이 새롭게 나타난 도시국가, 폴리스는 이런 모습이었어요. 도시 중심에는 시민들이 자유롭게 모여서 토론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파는 아고라, 광장이 있었고요. 우리 공동체를 다스리는 우리만의 법이 있었죠. 그리고 누군가 쳐들어오면 용병이 아니라 바로 우리 시민들이 직접 무기를 들고 도시를 지켰습니다. 아테네는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것처럼 각자 수호신을 섬기면서 우리는 하나라는 강한 공동체 의식을 키워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만들어낸 궁극적인 결과물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 페리클레스가 아테네 시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죠. 왕이 명령하는 게 아니라 시민 대표가 시민들을 설득하는 모습. 이게 바로 데모크라티아, 즉 민중에 의한 지배, 우리가 아는 민주주의가 탄생하는 순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부르는 이 시간이 결코 그냥 잃어버린 시간이 아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훗날 폭발하게 될 그리스의 철학, 예술,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바로 이 어둠 속에서 단단하게 벼려졌던 겁니다. 어쩌면 붕괴는 새로운 창조를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었던 셈이죠. 하지만 역사가 늘 그렇듯 이야기는 여기서 아름답게 끝나지 않습니다. 그 암흑시대를 이겨내고 황금기를 열었던 그리스의 도시국가들, 이들이 결국엔 서로 더 강해지겠다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끔찍한 대전, 펠로폰네소스 전쟁이죠. 이 전쟁으로 아테네의 황금시대는 막을 내리고 그리스 세계는 또다시 기나긴 쇠퇴의 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보면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문명이란 건 결국 이렇게 제 위에서 일어나고 절정에 올랐다가 다시 무너지고 또다시 태어나는 운명을 가진 걸까요? 어쩌면 붕괴라는 건 완전한 끝이 아니라 그저 다음 시대를 위한 거대한 순환의 한 과정일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